자, 지금 곽종근 이 특수현사령관에 대한 지금 현재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관 지시였지만 비상계엄 병력 투입은 잘못된 것이다. 명령 거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비상계엄 발생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이 요원을 끌고 나오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끌고 나오라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요원이냐 뭐 인원이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냐 등등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게 요원이죠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김용현한테 물었더니 그때 이제 뭐 요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고 내라 했는데 지금 보면 바로 요원이라는 거는 아니고 국회의원이다. 이걸 지금 오늘 헌법재판 확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이 시간에도 현재 대신 판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약간 네. 시간차를 두고 지금 언론을 통해 속보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국회 본관에 작전 요원이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게 지금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의원이냐 요원이냐라고 하는 그 말장난 같은 논란은 네. 결국은 헌재에서 또 한 번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곽 전 사령관은 화요일에 국회에서 그 국조특위 답변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시간대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0시 25분부터 0시 35분까지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았던 시간대이고 네. 그다음에 그 군인들을 철수시키려고 한 것은 01시 이후의 일이다라고 시간대를 분명하게 구분을 했는데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01시 01분에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순간부터는 이제는 계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군인들을 철수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것과 그 의결이 있기 전에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지 여부를 놓고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국회 본회의장의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그런 지시가 있었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시간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게 곽 전 사령관의 답변이었고 지금 오늘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 네. 지금 그런 진술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사령관들의 어떤 진술이 예전에 이제 검찰에서 했던 경찰에 했던 진술과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진술이 지금 조금 갈라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랬었죠. 상당히 좀 뭐 답변할 수 없다. 또 대통령이 좀 어떤 옹호하는 답변을 했는데 오늘 나온 곽종근 지금 특수현사령관은 지금 본인이 국회에서 했던 증언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 네. 김현태 지금 701 특임단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래 국회 예전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제 오늘은 150명을 끌어내라 하는데 그게 국회의원인지는 나중에 알았다. 150명을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야기했는데 그 150명을 당시에는 국회의원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헌법재판소의 진술에서 조금 불일치하는 점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느 쪽이 참인가 이걸 또 가리는 게 헌법재판소의 몫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국회 증언,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뭐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수사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는 국회 증언과 헌재 증언이 일치를 했고요.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에는 국회 증언, 검찰 진술, 오늘 헌재 증언 세 개가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거는 국회의원이 맞다. 다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대통령이 또 훨씬 심한 이야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거는 뭐 본인이 말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꽤 심한 이야기 들었다. 이게 지금 특수전 사령관 밑에 707 특임단장이 맞습니다. 네. 여기에 지시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지금 오전에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이 어떤 지시를 받았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뭐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한테는 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뭐 네.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듯한 진술이 오전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진술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봉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평시에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군이 출동했다면 네. 그 자체로 위헌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징표가 되는 이야기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진술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진술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근데 저는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 그 진술 중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0시 36분 두 번째 통화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뭐 이거였는데 근데 국회 봉쇄만 할 거면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봉쇄는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출입만 통제하면 봉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체포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그때 국회 본청 안에 여러 당직자들, 보좌관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회의장 앞에 책상과 의자로 막고 그다음에 저기 1층에서 아니 2층에서 그 로텐더홀로 올라오는 통로 쪽에서 테이블 넘겨가지고 막고 소화기 네. 뿌리고 이거 다 경험을 했던 사실이잖아요.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봉쇄가 목표였다라고 오전에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그 군인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려고 했다고 답변했을까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정문 쪽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국회 본청 안에서 그날 본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사실 그런 말로 가려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아주 핵심적으로 두 사람이 다 동시에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봤는데요.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진술을 한 게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이 해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해제 결의를 하기 10분 전에 단전을 해라. 즉 국회의 전기를 끊어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곽종근도 똑같은 진술을 했고 지금 이 김현태도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국회에 단전을 할까요? 단전 단수 뭐 단수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단전의 경우에는 그러면 정상적인 표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국회가 이제 인사 문제는 이제 직접 직접 투표를 수기 네. 그 투표를 합니다만 나머지 법안이라든가 이 그날 있었던 계엄 해제 요구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이런 거는 전자 투표를 하잖아요. 네. 전자 투표를 하고 그게 바로 전자 집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단전이 되면 그게 가능한가요? 마이크도 안 되잖아요. 마이크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전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국회 내에 모든 정말 이 어떤 전자기기들을 다 중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집계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럼요. 마이크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그러면 전기불이 다 꺼지는 바람에 이게 암흑천지가 돼요. 그러면 당시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당시 특임대들이 뭘 쓰고 있었냐면 야간 투시경들을 다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하나에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나에 이게 굉장히 고성능 저건데 이게 4개가 네 있는 개짜리. 겁니다. 4개짜리. 4개짜리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자, 그걸 전부 다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야간 투시경인데 이거를 이제 딱 켜면 밤에 이제 불빛이 없어도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이제 특임대들이 전부 다 이 머리 헬멧에 저런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들고 들어가면 결국 단전을 하게 되면 불이 다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상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한편으로 보면 이 국회 내에서 어떤 이 개표, 투표 이거를 지금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려는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죠. 국회를 단전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인 것이 그날 단전이 안 됐기에 망정이지. 됐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여럿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자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단전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그날 사실 밤 10시 반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보좌진도 그렇고 언론인들 중에서도 그날 국회 주변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반주하고 네. 술자리 갔다가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달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술 냄새 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이성을 붙잡고 여러 가지 그 의결 절차들을 진행을 한 것이죠. 네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단전이 돼서 암흑천지가 됐다. 아마 뭐 발 헛디뎌서 크게 다치는 사람, 사망자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천만다행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저 군인들이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겠는가. 저걸 뭐 본청 정문을 향해서 가도록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오늘 뭐 새롭게 나온 증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전을 지금 해라라는 지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를 단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죠. 저거는 뭐 또 대형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상당히 꺼린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현태 진술을 보면 이 본인도 이 곽종원한테 지시를 받는데 곽종원도 누구한텐가 계속 뭔가 이게 지시를 받는 듯한 이런 이제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용현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 곽종근도 뭔가 이걸 지시 사항을 이거 과연 이걸 해야 되나? 야, 좀 뭔가 막 이 지시가 아니라 뭔가 부탁하는 형조로 김현태한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다가 야 150명 들어왔는데 좀 더 가줄 수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군인이면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아마 이 곽종근이 김현태한테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이게 뭐 부탁하듯이 한 거는 이게 본인이 지금 진술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 안 된다 이렇게 가면 그렇죠.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상적인 군 장성이라면 이게 지금 비상계엄을 할 그 상황인지 아닌지 뭐 법적 지식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좀 판단이 됐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요,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그런 얘기를 증언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그 3스타 정도 되려면 그 군 관련 지식도 지식이지만 어떤 그 사회적 상식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그래도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 판단이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건 이상한데 네. 그거를 그 이제 상명하복 이런 식으로 저 상명하달 뭐 이런 식으로 저 부하에게 좀 명을 내리기는 뭐하니까 아까 그런 부탁조의 그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뭐 2시간 뭐 별일 없이 끝났으니까 뭐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만약 이게 성공했더라면 성공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윤 대통령이 구상한 대로 이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는 참 생각하기도 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만약에 이게 성공했더라면 아마 군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 대통령이 결국 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또 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참 그래도 참 이 뭐 해방 전부터 쭉 이 대한민국에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들의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게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뭐 저 달빛에 저 호수에 비친 뭐 달 뭐 어쩌고 이렇게 달 그림자 어쩌고 하셨는데, 글쎄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만약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총칼로 예를 들어서 이 국민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통제하고 억압하는 건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그거 총칼 들이대면 쉽게 그냥 아이고 정말 손들고 있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저항하고 뭔가 한다 그러면 거기서 불상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던 차에 정말 국회 본회의장에 군인들이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잡아가고 국회 단전시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다 봉쇄하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으면요, 정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큰 유혈 사태가 났을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계엄이 그만큼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한마디만요. 계엄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는 영장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있어야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군인들이 영장 없이 일반 시민들을 잡아가둘 수 있는 것, 그게 계엄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다행히도 단 몇 시간 만에 종료됐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지. 네. 사실은 정말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호님은 이빠요, 이빠. 이빠? 계엄 났으면. 예. 이- 이빠로 이빠로 저 간다 이거죠? 수방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참 운이 나쁘진 않네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디 TV에 나와서 증언을 하던데 원래 뭐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를 하면서 뭐 1시 반 뭐 네, 맞아요. 요때 뭐 또 표결을 하자. 그래고 최종적으로 뭐 1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그 개의 선언을 0시 48분에 했잖아요. 네네. 예, 0시 48분에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 12분 정도 땡겨 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1시에 개의 선언하고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 건데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그 계엄군의 동태 이걸 보고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게 0시 33분 33분이었죠. 뭐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들어가면 국회 본회의장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시 36분에 150명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0시 36분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1시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전에 뭐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지금 해서 40분의 단전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땡겼다. 이건 우원식 의장의 증언입니다. 네네. 예. 맞아요. 지금 타임 테이블을 보면 꽤 아마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중대한 크리티컬한 타임에서 이게 표결이 이루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헌법재판소와 별개로 지금 또 국회에서는 국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그 국조에서는 오늘 그 참 희한한 게 최상목 대행이 일단 제일 상석에 앉고 한덕수 총리가 또 옆에 앉은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참 총리하고 대행이 더 높잖아요. 일단 서열로는. 근데 오늘 한덕수 대행이 분명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절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즉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김용현이 이 사실은 이번 이 사태에 정말 아주 그 문제를 일으켰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용현이 아주 황당한 계획과 함께 김용현이 사실 제가 이제 그 어떤 인사를 한번 만나 뵀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예전에 김용현을 자기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대통령실에서 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뭔가 누구하고 면담할 때도 네. 계속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뭐 행사가 있고 뭐 누구가 만나면 빠져주잖아요. 빠지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대통령 옆에서 갔다리 하면서 보면서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저 큰일 날 사람이다. 저 이 김용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저거는 빼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대통령 주변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차지철이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국방부 장관 가길래 그래도 다행이다 했는데 이게 다행이 아니라 완전 거기서 이제 계획을 세웠고 또 이번 계획도 보면 완전 비아폰을 노상원이한테 주면서 뭐 저렇게 지금 저걸 벌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이 사실 이번 사태 만악의 상 근원이고 대통령 눈가기를 굉장히 막았던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전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용현이에요.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김용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한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영도 그렇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계엄 같은 거 안 된다고 네. 하지 말라고. 근데 유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김용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의 권력력, 왜냐하면 본인이 3스타로 전역했다는 데 대한 이 이 포스타 못됐다는 데 대한 권력력. 그 다음에 계엄이 성공하면 모든 권력은 자기가 갖는다는 이 권력력. 이런 게 겹쳐지면서 김용현이 정말 이번에 보면 이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지금 뭐 서부지법 난동 구속돼 있는 60명 뭐 등등 해갖고 뭐 애국전사라고 칭송을 하지 않나. 맞아요. 영치금 자기가 받은 것도 다 넣어주지 않나. 네. 참. 그 김용현의 지금 국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부지법에서 그렇게 한 게. 예. 김용현의 지금 이 변호인들이 전부 다 자통당 네, 변호인들. 자통당이고요.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분들은 저 김용현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김용현의 또 진술이 막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더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스맨 노릇을 하면서 간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불충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배신입니다. 그렇죠. 그것만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시는 분을 망치고 국민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다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네.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직자는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간언해서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배신이다. 네. 이 부분을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진행되는 또 상황들 다시 한번 좀 내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